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양특집 미스터리 두 번째, 세계의 3대 미스터리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산보다는 바다를 더 선호하지만 가끔 산에 올라갔을 때 느껴지는 청량한 마음은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다만 그처럼 청량한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땀 그리고 시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논어에서도 지자요수, 인자요산, 즉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생활 1, 2위가 등산 그리고 낚시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지자 아니면 인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런 산에서 겪었다는 대표적인 미스터리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칼카자가 산. 호주의 쿡타운이란 곳에 위치한 칼카자가 산은 그 누구도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없다 라는 곳으로 유명해진 곳이고 그만큼 수많은 실종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살고 있던 당시부터 이런 소문이 무척 많았다라고 전해지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은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1977년 9월 2일 쿡타운에 살고 있던 폴 그레이너는 동료와 함께 소를 이끌며 자신의 목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소 한 마리가 칼카자가 산 쪽으로 도망을 갔고요. 폴은 말을 타고 이 소를 뒤쫓아 산으로 향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980년 6월 12일 현상 수배 중이던 용의자의 차량이 칼카자가 산 언덕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를 쫓아서 순찰차를 타고 달려온 라이언 경관은 용의자를 추격하겠다라는 무적을 남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용의자도 라이언 경관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잠잠했던 쿡타운에 이번에는 미스터리한 현상을 뒤쫓는 청년 2명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칼카자가 산의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산으로 향했지만 결국 실종이 됐고요. 이들을 구하겠다며 나섰던 또 다른 2명의 청년 역시 산속으로 들어가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불행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에는 칼카자가 산 근처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헨리 오웬스가 산 쪽으로 달아나던 자신의 소를 말을 타고 뒤쫓았지만 역시 돌아오지 못했고 이를 목격한 주유소의 직원 역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 해리를 찾아 자신의 사장님을 찾아서 산에 들어갔다가 실종이 되고 말았죠. 게다가 이들을 찾기 위해 원주민 출신의 경찰관 둘을 앞세워 산을 수색했지만 동굴을 발견했다라는 무전을 마지막으로 이 경찰들 역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칼카자가 산에 들어갔던 모두가 실종되거나 사라졌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금광 탐험가였던 리로였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빨간 눈을 가진 알 수 없는 생명체를 만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칼카자가 산과 관련된 전설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 그곳을 찾은 리로이는 적막함과 고요함만이 가득한 숲을 지나 어떤 동굴의 입구에 다다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동굴은 매우 깊어 보였지만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자마자 막다른 통로가 나왔지만 다행히 한 사람이 몸을 구부리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구멍 안으로 한참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심한 악취를 풍기며 무엇인가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리로이는 더 이상 두려움과 악취를 참을 수가 없어서 들어왔던 길로 되돌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손전등은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매우 험난했다고 해요. 그러나 악취를 풍기는 생명체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자신을 뒤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리로이는 동굴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을 했고 정신을 차리고 동굴을 바라보니 붉은색 두 눈을 가진 생명체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생명체는 텔레파시로 사람이나 동물을 동굴로 불러들여서 잡아먹곤 한다는 전설의 괴생명체 드진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건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운이 좋은 리로이는 살아서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실종된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스니아크 산이 되겠습니다. 리스니아크 산은 크로아티아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기암 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많은 암벽 등반가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이 산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산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단순히 험준한 지형 때문만은 아니고 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기 때문이죠. 해발 1000m가 넘는 곳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악마의 다리라고 불리며 한 사람만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너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얇은 판자로 만들어져 있고 손잡이는 가느다란 밧줄 뿐이죠. 즉, 이 다리를 건너려면 좁디 좁은 판자를 밟고 로프의 몸을 의지하여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 아래는 뻥 뚫려 있는 낭떠러지와 무성한 나무들만이 보이는데 자칫 발을 헛디기라도 하면 그대로 목숨을 잃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다리 부근에는 유독 사람들이 많이 실종이 되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지금까지 3,200여 명 정도가 이 산에서 실종이 되었고 3,000여 명이 이 다리에서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자체에서 3,200명 그리고 이 다리에서만 3,000명이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먼저 다리를 건너간 일행이 갑자기 사라졌다라든지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뒤돌아보니 일행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7년도에도 5명의 남녀가 리스니아크 산에 올라서 이 악마의 다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4명이 실종되었고 1명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발견된 시체의 형체는 훼손이 심해서 이게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조차도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한 관심은 하이레인이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었는데 대강의 줄거리를 설명해 보자면 주인공과 친구들 남자 셋 여자 둘이 새로운 곳으로 모험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이 리스니아크 산에 그곳에서도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척 즐거웠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산은 험난해졌고 거기에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까지 들기 시작하죠. 마침내 악마의 다리까지 도착한 그들은 재빨리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맞은편에 도달한 순간 다리는 그대로 무너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일행이 한 명씩 사라지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아무튼 이처럼 좋지 않은 이유로 유명세를 치르면서 이 악마의 다리는 결국 폐쇄가 되었고요. 더 이상의 실종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아니마칭산. 마지막으로 소개할 산은 앞에 두 산과는 다른 의미에서 미스터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남동쪽인 쿤룬 산맥 동단에 있는 아니마칭 산은 잠시나마 세계 최고의 산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주저없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대답을 할 것이지만, 하지만 한동안은 중국의 아니마칭산이라고 대답을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해요. 과거에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아니마칭산의 높이가 10,000m 가량이 되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이죠. 이 산은 1879년 러시아의 탐험가의 기록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가 직접 발견했던 것은 아니고 산이 위치한 칭하이성, 그러니까 청해성 주민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후 1932년 영국의 한 장교가 이 칭하이성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유독 높은 산을 발견하고는 탐험을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며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탐험이 미루어집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탐험가들이 아니마칭산의 탐험을 도전했지만 왜인지 그때마다 기상이 악화되거나 탐험가들이 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탐험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44년 3월 미국의 한 조종사가 9,000m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을 하던 중에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산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산을 피하기 위해서 높인 고도가 1만 미터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높이는 에베레스트 산이 약 8,848m이기 때문에 1,200m 정도가 더 높은 고도였죠. 덕분에 아니마칭산이 에베레스트보다 높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5년 뒤에 1949년 5월 6일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탐험대가 드디어 아니마칭 등반을 성공하게 되는데, 그들은 아니마칭 산의 높이를 측량한 결과 9,040m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로써 아니마칭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등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 결과를 교차 증명할 탐험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 미국인 탐험가 게일린 로웰이 이끄는 탐험대가 산의 정상까지 등반해서 높이를 측량한 결과 약 6,282m라는 사실을 밝혀냈죠. 결국 원래 주장하던 높이의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왜 오랫동안 아니마칭산의 정확한 높이 측량이 되지 않았는지도 미스터리하지만, 중국의 지원을 받았던 탐사대가 왜 측량 결과 아니마칭산의 높이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살짝 높은 9,040m라고 주장했는지, 이것도 역시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